나가고요. 할 테니까 알아두시고, 뭐 직방 숙제가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만하셨나요? 뭐 유형은 몇 개 안 해서 5까지밖에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희가 풀만했어? 5까지? 유형 3 이해는 좀 잘 돼요. 응? 어떤 유형이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까? 4? 네, 3. 3? 아, X절편, Y절편. 요거 별거 없어요. 나중에 보면, 딴 데가 있어가지고. 뭐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저거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개형하고, 오늘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건데, 뭐 다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직선의 개형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다 뭐 찾으라는 문제죠, 결론은? 직선의 개형에 관련된 문제는 다 뭐를 찾으라는 문제냐면 기울기의 부호는 무엇이냐, y절편의 부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직선의 개형은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알겠지만 총 몇 가지로 우리가 직선의 개형이 나오냐면 총 이렇게 뭐 x는 뭐다, y는 뭐다를 제외하고는 총 6가지로 나와요. 뭐가 나오냐? y는 ax 더하기 b라고 나왔을 때 a가 양수인 경우하고 a가 음수인 경우를 이제 나눌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우로 상향하는 직선이 나오겠고, a가 음수면 밑으로 하강하는 직선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y절편의 부호에 따라서 y절편이 양수면 이렇게 얘는 다 위로 상향하는 게 나오는데, 이때 y절편이 양수가 되면 이게 이제 b가 0보다 클 때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위에서 만나야 되니까 b가 0이 되면은 요렇게 되겠고, b가 음수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총 3가지 개형이 나오겠고요. 마찬가지로 a가 음수가 될 때가 된다고 치면 뭐 마찬가지로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b가 양수면 뭐 이렇게 감소하는 게 나오겠고, b가 0이면 뭐 이렇게 원점 지나가겠고, b가 음수면 뭐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6가지 개형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뭐 1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기울기의 부호랑 뭐의 부호를 찾으라는 거죠? y절편의 부호를 찾으라는 문제죠. 그래프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 부호는 뭐냐? 그러면 요거 6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결론은 그 문제예요. 기본적인 다 개념들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부호를 주는 거죠. 그럼 일단은 1175번을 봤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보기 편하도록 뭐로 바꿔주면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형 바꿉니다. y만 남겨놓고 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y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b분의 마이너스 a고 y절편이 b분의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부호를 알면 되는데, 이제 a가 c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bc는 음수다라고 줬는데 뭐 다 똑같죠? ac가 양수라는 얘기는 a하고 c가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곱해서 양수라는 거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B하고 A는, 봐봐, A랑 C랑 부호 같지? 근데 C하고 B는 부호 반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얘네 둘이 부호 같은 거야. AC는 같은 부호에 있고, B는 반대편에 있는 거야. 왜냐면 BC 곱하면 음수니까. 그래서 A, B는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반대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울기 부호가 뭐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A, B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음수가 됐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양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부호가 뭐가 된다? 양수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A, B 부호는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 있잖아.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근데 여기 B하고 C는 또 부호가 반대, 안 반대야? 부호가 반대죠. 반대인데 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Y절편도 양수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요거죠. 요 그래프 개형 찾으라는 거니까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둘 다 양수니까 요 그래프가 되겠죠.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부호 찾는 문제예요. 뭐 이차함수도 그래프 개형이 총 6개로 이제 나눠지긴 하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판별식에 따라서 총 나눠지는데 1차함수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이제 1177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본 게 1177번이 되는 거죠. 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177번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여유롭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자면 1177번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될 때 a가 0, 1번 a가 0,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by 더하기 c는 0이니까 a가 0이 되면은 이게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죠. b분의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bc가 지금 뭐라고 했죠? bc가 부호가 반대야.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양수가 나오는 거죠. 뭐 y는 5 같은 거예요. 결론은. 왜냐면 b하고 c가 부호가 반대인데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y는 5 같은 거죠. 그럼 y는 5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요런 그래프죠. 양수니까. 그러면 어디랑 어디 사분면을 지나게 되죠?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죠. 그래서 기억은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려요. 문제에서 지금 3, 4분면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x는 뭐 y는 이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호 가지고. 자, 니은은 뭐 여기랑 똑같은데 아까 전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인데 여기서 a, b가 부호가 같아요. 그럼 기울기 부호는 뭐가 되냐면 음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양수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BC도 부호가 같아요. 마이너스니까 y절편도 음수가 됩니다. 음수니까 얘죠. 얘는 어디 지나가지 않죠? 1사분면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1사분면 안 지납니다. 왜냐면 기울기도 음수, y절편도 음수니까 이런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1사분면은 안 지나요. 디귿은 이제 A, B가 음수, C가 0보다 작으면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잘못됐죠. 왜냐면 봐봐. A, B가 음수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기울기는 A, B가 음수면 부호가 반대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되거든요. 맞아 안 맞아? 근데 C만 음수라고 했잖아. 그럼 B에 따라서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되죠. C는 기본적으로 이쪽이 y절편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다 돼요. 그래서 뭐 양수일 때는 y절편 양수일 때는 4사분면 지나지 않지만 음수일 때는 4사분면 지나요. 그래서 이거 뭐 C만 음수라고 준 게 C만 음수라고 해서 y절편 몰라요. 그냥 B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리을, 뭐 리을이 맞겠죠? 얘는 이제 B분의 C니까 B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A, B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A, B는 음수니까 기울기는 C가 0이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가 되는데 C가 0이니까 Y절편이 없어진 거야. 기울기만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음수니까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은 0인 거예요. C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기울기 양수니까 요거죠. 요거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지난다. 그래서 리을이 맞습니다. 됐죠?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 계속 묻는 겁니다. 개형은. 기울기하고 y절편 부호 넌 뭐니? 이거 묻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그래프 개형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인데, 이제 여러분들 내가 그때도 얘기했겠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y절편에 미지수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b만 미지수인 거야. 그 다음에 어디다가도 또 줄 수 있죠, 미지수를? 기울기에다가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렵냐 한다고 치면 이 y절편만 미지수를 주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쉽다 안 쉽다? 쉬운 거죠. 근데 이 A가 막 왔다 갔다 바뀌면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B는 어떻게 딱 고정이 어느 정도 돼 있고 A가 바뀔 때 이 A의 기울기에다가 미지수를 줬을 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한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기울기가 미지수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정점을 찾아야 돼요.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정점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와 관계없다가 어떤 개념을 쓰게 되냐면 어떤 개념을 쓰게 되죠? 뭐에 관계없이 모든 관계없다. 그 어떤 개념이죠? 항등식 개념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항등식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면 큰일 나요. 이제 거의 죽음의 달러가 되는 겁니다. 죽음의 달러. 거의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울기가 장난치는 거,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는 거, 이거는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거는 모른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178번을 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2k-1의 x 더하기 k 플러스 2의 y 더하기 3k-4는 0인데, 그럼 얘가 이제, 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얘는, 잘 보세요. x, y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x, y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이라고 주지 않았더라도 직선인 거예요. 당연히 문제에서는 직선, 뭐뭐라고 줬지만, 안 줘도 얘는 직선이에요. 왜냐?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x, y에 대한 1차식이 다 직선입니다. 이게 직선이에요. x, y에 대한 1차식이어서. 자,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특히 이 x와 y 앞에 미지수가 있으면 뭐에 미지수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는 거야. x, y에 있는 건 이제 기울기랑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느 점을 지나냐. 그럼 k에 관계없이. 그럼 k에 대한 무슨 식이 된다는 거죠?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배웠겠지만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에서 k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 만드는 게 항등식 푸는 방법이죠. 그래서 k, 2kx, 2x가 먼저 개수입니다. k. 여기도 2ky, y가 개수입니다. 3k, 3이 개수입니다. k로 묶어. 나머지 상수, 마이너스 x. 상수, 2y. 상수, 마이너스 4. 그래서 k 값에 관계가 없으려면 다 알겠지만 k 앞에 곱해지는 게 0이 돼야 되겠고, 그럼 k가 뭐가 돼도 곱하면 0이죠. 얘도 0 되면 얘도까지 0 되면 되겠죠. 이제 항등식의 성질이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풀면은 정점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알겠지만
항등식의 원리를 통해서 구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연방 때리면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얘 2배 할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더하면 x가 소거가 되겠죠? 소거되고 더하면 5y 더하면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y는 무엇이 나온다? 1이 된다. y가 1이니까 이게 이제 4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k값에 관계없이 지나갑니다. P점은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이제 k 관계없이 지나가는 정점이 되겠습니다. 자, 얘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야. 얘하고 원점. 당연히 0,0이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니까 2의 제곱, 1의 제곱에서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답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가 있겠죠. 어렵나요? 자, 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들을 구하는 방법, 항등식을 통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들을 다 배운 겁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1182번. 이거는 왜 상문제일까? 띠리딩. 점 A, B가 직선 x 빼기 3y 더하기 1. 여기 위에 A, B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거 대입하면은 성립한다는 거죠. A, B가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A 빼기 3B 더하기 1은 0이다. 이 얘기예요. 이때 직선 AX 빼기 BY는 2라는 거는 항상 점 PQ를 지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 문제는 결론은 뭐냐. A와 B의 관계없이, 항등식이에요. A, B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 항등식인데, 근데 중요한 건 A, B의 관계식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없애버릴 거냐? A를 없앨게요. A는 뭐가 되죠? 넘어가면 3B-1이죠. 그래서 A 대신 3B-1을 대입해서 B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가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 소거시켜가지고 한 개의 항등식 풀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식 나왔으니까 A는 3B-니까 A 대신 3B-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렇게. A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제 푸시면 A, B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정점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지수 두 개인데 하나 소거시켜서 풀어라. 그래서 이제 상문제예요. 항등식 문제에서 미지수 하나 소거시켜서 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xb 마이너스 by니까 3x 마이너스 y의 b가 되겠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b에 값에 관계없으니까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얘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A는 나뉘었어요. 그래서 B에 대한 항등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들을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문자 남았으니까 하나 나뉘어라. 그게 상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3x-y는 0 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여기 x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P점은 마이너스 2, Q점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P-Q니까 이게 P고 이게 이제 Q니까 P-Q니까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답은 4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뭐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항등식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경우들은 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낼 게 겁나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항등식 가지고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항등식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었을 때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그 미지수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정점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구해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응용이 나와요.
여기는 뭐 응용의 축도 속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럼 기울기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뭐죠? 정의가 정확하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기울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기울기는 원점을 만약 지나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왼쪽으로 갔을 때, 이때가 음수로 봤을 때 되게 엄청나게 큰 거야.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x가 조금 증가할 때 엄청나게 감소해요.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는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겁나 작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울기가 음수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점 지날 때, 여기부터 도여요. 어디로 돌리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여요. 그럼 이게 음수에서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음수에서 엄청 크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 점점 음수에서 커져요. 그 다음 언제 0이 되죠? 요럴 때. y 증가량이 0일 때. 이게 y 증가량이 0이에요. 왜냐면 여기 y값과 여기 y값 같으니까 빼면 0이죠. 이때가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에서 봐봐. 요거 원점을 지금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울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되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도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커져요. 돌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딱 이렇게 이때가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돌면 양수로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언제 제일 커지는 거야? 이게 붙으면. 거의 붙으면. 그러면 이제 x 증가할 때 y 증가량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이거를 12시에서 보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때 딱 되면 몇 시냐? 3시, 9시? 이때가 됐을 때가 0인 거고 그래서 돌아가면 양수로 점점 커지는 거야. 그게 이제 기본적인 기울기의 크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분석할 때 우리가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시계 뭐로 돌리면 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 자, 기울기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182번에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일 때 이게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자마자 둘 다 직선이구나 먼저 알아야 되겠고 얘는 우리가 다 아는 직선이에요. 자, 소희야, 직선을 그릴 때 제일 빨리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여러분도 알겠지만 직선 그릴 때 제일 빨리 그리는 방법은 x절편, y절편 찾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x에 0 집어넣으면 y절편 나와요. 2예요. y 0 집어넣으면 x절편 나와요. 2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x절편도 2고 y절편도 2다라고 해서 그리는 거죠. 아는 거 그래프는 x절편, y절편 찾는 게 제일 빨리 그리는 뭐 방법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2 연결해서 그립니다. 이게 얘예요. 이제 문제는 얘가 아니죠. 얘죠. 이 미지수가 있는 거. 그럼 이거 y 넘기면 이렇게 돼요. y는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m에 x 플러스. 자, 이거 m으로 묶으면 y는 넘긴 거야. x 플러스 1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이게 많이 봤던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뭐죠? 항등식 원리도 써도 되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m이고 그럼 어느 점을 지나는 거죠? 우리 제호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때 정의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당연히 이게 관계없으면 이게 0이 돼야 돼. 곱해지는 게. 이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납니다. 마이너스 1,1 여기 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것과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나고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여기서 기울기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게 이 교점이 이 기울기 봐봐. 여기를 기점으로 이게 음수가 이제 점점 시계 반대방향 본다겠어. 이게 얘를 이 점을 기준으로 도는 거야. 근데 도는데 이게 점점 음수야. 그럼 음수 쪽에서 놀면 어디서 교점이 생기죠? 무조건 2, 4분면에서 교점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1, 4분면. 그럼 돌렸을 때 얼마만큼 돌려야 되냐 이거야.
얼마만큼 둬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리다가 계속 여기서 2, 3분에서 만나요. 만나다가 언제부터 2, 3분 만나냐? 이때. 여기. 얘가 요렇게 지나갈 때. 이제 이거 여기서 만나죠. X절편. X절편에서 만나는 건 1, 4분면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커지면 1, 4분면에서 만나요. 그래서 여기보다 이것보다 좀 커지면 뭐 대충 이렇게 되면 이제 1, 4분면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요때가 가장 기울기 작은 거. 요것보다 커져야 돼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맥시멈 커지면 여기. 요렇게 되면 여기서 만나니까 안 만나죠. 요것보다 기울기 작아지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지나갈 때랑 여기 지나갈 때 요 사이에 있을 때. 요 사이에 기울기가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1, 4분에서 점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때 요 점을 지나갈 때 기울기는 뭐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 점은 2,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나와요. 두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때 기울기 m 값은 뭐가 되냐면 x 증가량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때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보단 크고 가장 클 때는 0,2 이때 기울기는 빼면 1 요때 기울기 m 값은 1입니다. 요 사이에 있으면 몇 4분에서 만난다? 1, 3 만나는 거야. 요 사이에 기울기가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되면 넘어가면 이제 2, 3분 가는 거죠. 여기가 더 작아지면 뭐 4, 4분면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1, 4분면이니까. 그래서 요 n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응용의 첫 단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요렇게 우리가 기울기가 변화했을 때 이걸 이렇게 찾는 거. 자, 이 문제가 완전 센 기본입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이제 기본이고요. 이게 뭐 되게 중요하죠. 사실 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요.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118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183번 요 개념을 가지고 뭐 잘 이해 못했다면 1183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요 개념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거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랑 겹치거든?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안 겹치는 거 내야 되잖아. 그럼 기울기 가지고 장난치는 거 무조건 내요. 거의. 뭐 어려운 문제에다가 기본으로 이제 넣어놓는 거죠. 요 개념은 거의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기울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개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 외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워낙 응용이 많기 때문에. 자, 3, 4분면 안 지난다. 3, 4분면 안 지난다. 삼사분면 지나지 않는다. 그때 정수 m의 개수를 구하시오. 근데 무슨 뭐 다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 할 때 거의 다 그 x절편, y절편이 중요하거든. 맨날. 거의 뭐 핵심이 되는 게 거의 x절편, y절편이 되는 거죠. 얘는 따라라란딴 넘기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x 넘어가면 1 마이너스 2m m으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m으로 묶으면은 x 하나 나오고 플러스 2 x
플러스. 잠깐만, 자, 요거 m으로 묶어볼게요. m으로 묶으면은, 여기가 mx랑 플러스 2가 있으니까, x 플러스 2의 m 값이 되고, 이렇게 잘 묶이네, 이게. 관계없이, x 플러스 2의 m으로 묶이죠? mx 플러스 2m이니까, x 더하기 2로 묶이겠고. 나머지는 x 더하기 y 빼기 1,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게 요게 0일 때니까 x가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0 되면 y는 3.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3을 무조건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x 앞에 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3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 3, 4분면을 지나요. 3, 4분면 안 지나면 어떻게 돼? 요렇게 여기 안 지나야 여기를 안 지나려면 이렇게 지금 돌면서 이렇게 지금 돌겠죠. 돌면서 만나다가 이렇게 될 때 여기 원점을 지날 때가 일단 3, 4분면은 안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쭉 증가하는 거야. 쭉 증가하다가 또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야 이게 증가하면 3, 4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 지나죠. 그러니까 0일 때까지 요렇게 될 때까지 요것보다 조금 커지잖아? 그럼 무조건 내려가는 거야. 무조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m이 0일 때까지 가능해요. 요게 0일 때까지 가능하고 맞죠? 요때 기울기 어떻게 되냐? 원점 지날 때 기울기 어떻게 되냐?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여기 사이 때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요때는 0,0이랑 마이너스 2,3이니까 기울기가 몇이냐? 2분의 마이너스 3이죠? 요때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3이랑 0,0이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어디 지나가지 않는다? 3, 4분면을 지나지 않고 여기는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들어가도 안 지나가는 거야? 여기 0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m값은 0까지 이렇게 3, 4 안 지나가는 거야? 여기 원점 지나가도 안 지나가는 거야? 여기 축의 방정식은 다 다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도 3, 4면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봐봐. 애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요 조금 커졌어요. 양사 조금 된 거야. 야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가다 보면 무조건 내려가다 해서 3, 4면은 지나가 안 지나가?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기울기가 조그만 양수가 되면 이게 내려가는 게 있어. 무조건 가다 보면 끝까지 가다 보면 3, 4면 무조건 지나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의 양수가 조금이라도 되면 무조건 내려간다고. 그럼 3, 4면 지나 안 지나? 지나기 때문에 0일 때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딱 0. 이거보다 조금만 커져도 이게 쭉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3, 4면이 쭉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3, 4면 안 지나간다고 했잖아. 3, 4면 지나가면 안 될 때 정수 m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하고 0밖에 안 되죠?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수 개수는 2개가 되는 겁니다. 0도 돼요? 근데 0보다 조금만 커져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울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기울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안 그러면 응용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그죠? 뭐, 빨리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풀어볼까요? 우리, 1187번. 1187번은 어떤 문제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얘기는 직사각형의 어디를 무조건 지나간다는 거죠? 1187번 한번 풀어볼 텐데 1187번에서 그 기울기에 관계없이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울기에 관계없이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는 그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그 정점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직사각형이 있는데 내가 기울기를 바꿀 거야.
이거를 기울기를 바꿔도 항상 이등분이 되려면 이 정점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정점이 여기라는 거야. 대각선의 교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를 이렇게 바꿔도 내가 여기서 기울기를 이렇게 바뀌어도 뭐 이렇게 돼도 이등분이에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도 이등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석을 잘해야 돼. 1187번에서 원하는 게 이 정점, 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정점이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그 정점이 직사각형 넓이의 대각선의 교점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해석을 해보면 1187번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장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말장난을 많이 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내려고 되게 하거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자식, 나의 속이려고 하지만 난 다 알아듣고 있다. 그러면서 1187번을 이제 푸는 거죠. 요거까지만 풀고 좀 쉴게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울기의 미지수가 있는 적선이죠. 이것도 이제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더하기 2니까 이건 딱 알죠. 기울기가 m이고 어디 지나간다? 마이너스 3,2를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그 대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3,2인 거야.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각선의 중점이야. 직사각형 대각점의 중점인데 이게 중점이에요. 중점인데 이 a 값이 뭐라고 했냐면 1,3이에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2예요. 그럼 C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거죠. 요거의 완전 반대편에 있습니다. 대각선이니까. C좌표를 내가 A, B라고 놓을게요. 자, A,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운 개념으로 봤을 때 이 C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얘는 P점 해볼게. 지나가는 점. 요 C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우리 배운 개념을 하면 소위야? 뭐 구하는 방법이 뭐죠? 맞아요. 요거와 요거의 중점이 얘다라고 써도 되고 얘로부터 거리가 2고 얘로부터 거리가 1이니까 A하고 P의 2대1 외분점이라고 해도 돼요. C를. 그러니까 이게 같잖아, 길이가. 그러니까 A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거고 P로부터 거리가 1이니까 여기는 A, P의 2대1 외분점이 된다고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지금 내분 외분을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A점과 C점의 중점이 P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A하고 P로부터 2대1 외분점이 됩니다. 라고 해도 되는 거야.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분 외분점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럼 중점을 해볼게요. 요 두 개 중점. A 더하기 1을 2로 나눈 게 중점 얘다. 마이너스 3이다. 3 더하기 B, B 더하기 3을 2로 나눈 게 중점 2다. 이렇게 중점을 써도 되겠죠? 뭐 다 돼요. 그럼 A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곱하면 4니까 4에서 3을 빼면 B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7,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점을 구하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기울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응용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풀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 그림 해석하는 능력을 기여해야지만 기본적인 이제 나중에 응용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건 아마 이번 시험 때 무조건 출제가 될 겁니다. 거의 낸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낼 리가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직방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어서 오늘 또 해봅시다. 뭐 쉽진 않은데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제 개념인데, 요거는 사실 요즘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뭐 알려줄게요. 왜냐면은 또 심화 문제 이런 데 보면 맨날 나와요. 좀 지겹게 나오는데 일단 봅시다. 그림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봐봐. 두 직선이 있으면 두 직선이 교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게 뭐 지나가는 게 교점이 있겠죠. 그럼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야. 여기를. 두 직선 교점을 지나. 근데 이 한 점만 있으면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 한 점 가지고는 뭐 직선의 방정식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기울기에 따라서.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교점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딱 나오지 않겠지. 뭐가 더 필요하죠? 점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럼 그 유형 9번을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만 알아둬서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없어. 왜냐? 무수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1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뭐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보통 지나가는 점을 하나 더 준다, 안 준다? 줘요. 이런 하나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야. 그림적으로 보자면.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림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봐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나올 거야. 근데 그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봐봐, 두 직선이 있어. 1188번에서 이거는 이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봐봐, 내가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x와 1차식이니까. 이제 일반형으로 써는 거죠.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요거의 교점을 지난다는 거는, 자, 내가 식을 이렇게 써볼게. 식을 이렇게 써볼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렇게 쓰면 얘는 뭐죠? 얘의 이름은 뭘까? 얘의 이름은 첫 번째, 얘는 K가 지금 바뀌긴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소희야, 왜 그런 것 같아? 이거 왜 직선의 방정식이죠? 왜일까?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자, 얘가 직선의 방정식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x, y에 대한 1차식이면 다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게 k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이 k이지만 뭐 x로 묶여요. y로 묶여요. 그냥 x, y의 1차식이에요. 얘는 x, y의 1차식이기 때문에 뭔 걸 알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식의 모양을 보고서 알 수가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두 번째, 우리가 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얘는 K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을 구할 수 있어요. 뭐의 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그게 무슨 원리죠? 항등식의 원리죠. K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가냐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점이에요. 둘 다 0이 되면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거는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인데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 점이 뭐죠? 두 직선의 방정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점. 연립 방정식의 해가 어떤 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합치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일단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요. 어떤 원리로 알 수 있는 거죠? 항등식의 원리로 알 수가 있어요. 항등식의 원리로 K값에 관계없으려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면 돼요. 근데 얘를 동시에 0이 되는 값은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죠. 연방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칠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맞죠? 두 개 합친 거야? 일단은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아이덴티티가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왜냐 x, y 1차식이니까. 두 번째, 항등식 개념을 통해서 무조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두 직선에다가 한쪽에다 k를 곱해서 쓰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얘가 바로 걔예요.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 두 개의 개념을 합치면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수히 많이 나와. 뭐에 따라서? K 값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고? 조금 나온다고? 많이 나온다고? 왜냐? 두 직선의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잖아요. 기울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이걸 한 개로 딱 좁혀주려면 지나가는 점을 하나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뭘 줬죠? 문제에서? 4, 마이너스를 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4,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게 되면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때 K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뭐 사실 이렇게 안 구하고도 딱히 구할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배우는 개념대로 한번 구해보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의미인지를 먼저 알려준 거야. 그래서 4,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4이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K에다가 가로쳐서 4이 8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4는 0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15K가 나오겠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오죠. 넘어가면 마3이 되니까 K는 5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다 K에다가 5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해가지고 5분의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러면 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뭐 곱하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냐, 소희야? 5를 곱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할게. 이게 5분의 마이너스니까 5를 곱할게.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니까 5 곱하면 얘는 10x 더하기 5y 5 곱하니까 마이너스 20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자, 5를 곱한 거야. 5분의 마이너스 나와서 x끼리 묶으면 8x 5y 3y니까 8y 빼기 2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3이니까 5로 약분하면 돼. 8로 약분하면 되겠죠? 그럼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a도 1, b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더하게 되면 2a 더하기 b니까 3이 되겠죠? 두 다이 들어가니까 2a 더하기 b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다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구하는 방법,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개념대로 푼 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 쓰고 직선의 방정식 쓰고 한쪽에다만 K배예요. 그 다음에 0 쓰면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풀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민아,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까맣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혹시 기억하니? 몰라요? 자, 봐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게요. 자, 두 직선 있죠? 교점 구해요. 그냥 교점 구해요. 교점 구할 수 있잖아. 연방하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또 어디 지나가죠? 4, 마이너스에 지나가죠. 그럼 두 점 나왔잖아. 그럼 직방 구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든지 두 점을 알면 되잖아. 근데 교점 구하면 연방 때리면 교점 나올 거 아니야. 그 교점하고 어디 지나간다고? 4, 마이너스에 지나가니까 두 점이 나온 거야, 지금. 맞잖아. 그럼 두 점 나오면 직방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걸 이제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도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여기서 배운 개념을 쓰는 건 아닌 거죠. 아,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배웠었으니까. 근데 그 방법은 여기서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풀 수 있겠지. 그렇게 뭐 문제 없잖아. 두 점 구했으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방법이 요즘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뭐 이게 까먹었어. 그럼 아까 내가 방금 얘기했던 두 점을 구해서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하는 거죠. 그건 잘 안 까먹을 거 아니야. 두 번째 방법은 까먹을까? 두 점을 생각하는 거? 내가 말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뭘 찾으면 된다고? 한 점과 기울기 또는 뭐만 찾으면 돼? 두 점만 찾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배운 적이 없어요. 직방 찾으라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응용을 많이 시킨다고 할지라도 한 점과 기울기를 꽁꽁 숨겨놓은 거고 두 점 준 거를 꽁꽁 숨겨놓은 것 뿐이지 무조건 직방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배운 개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개념을 알면 뭐가 좋냐? 개념을 알면 뭐가 좋냐? 종착역을 아는 거야. 이 모든 힌트가 어디로 달려갈지가 예상되는 거야. 개념을 정확히 알면. 왜냐? 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종착역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유형 9번에 나오는 이 개념은 사실 요즘 뭐 잘 배우진 않는데 뭐 교과서도 가끔 나오고 뭐 심화 문제집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뭐 맨날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막 나와. 뭐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씨 왜 나왔어? 그럼 1191번을 한번 풀어 보시죠. 뭐 같은 문제죠. 1191번. 1191번도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3a 플러스 1의 y 마이너스 2하고 뒤에 k배 해줍니다. x 플러스 ay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면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때 얘가 뭐를 대입하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y의 원점을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k값이 나오겠고요. k값이 나왔을 때 그때 기울기가 뭐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다?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5라는 걸 통해서 무슨 값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a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문제입니다. 요즘 잘 나오지 않는 개념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가르쳐 주긴 했어요.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별로 가르쳐 주지 않지만 워낙 잘 나오니까. 그래서 00을 먼저 대입해 볼게요. 없어지죠? 없어지죠? 마이너스 2만 남습니다. 자, 00 대입하면 k만 남아요. k는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k에다가 2를 대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 x하고 y의 계수를 잘 찾아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식이 하나 더 나와요. 근데 그 기울기가 4분의 5가 돼야 되면 a 값이 나올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2x니까 a 플러스 4죠. 2가 들어가니까 a 플러스 6x가 될 거야. 자, 난 상수항은 안 구할 거예요. 왜냐면 상수항은 기울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근데 y 값은 여기서 2a였죠. 2a를 더하면 5a 플러스 1의 y입니다. 자, 이것만 구할 거예요. 끝이에요. 난 더 이상 안 구해요. 왜냐면 기울기만 구할 거니까 상수항 안 구할 겁니다. 자, 소희야? 이거 넘어가겠죠? 0이니까 뭐 상수항 신경 안 쓸게. 이거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5a 플러스 1의 y가 되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x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니까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요게 기울기입니다. x니까. 요게 x죠. 요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5a 플러스 1에 분배법칙 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뭐가 된다? 기울기 4분의 5가 된다. 자, 기울기 구한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뭐 문자가 있지만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문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대각선 곱하면 되죠? 곱하면 25a 더하기 5가 되겠고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4a 빼기 64, 24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29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9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답은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뭐 문제집 보면 자주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일단 언급을 할게요. 뭐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괜히 맨날 나올 때 찝찝해가지고 가르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찝찝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한 개는 이제 아까부터 끝났어요. 지금 직선이 몇 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유형 9번부터는 직선이 여러 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 마이 갓! 근데 직선이 나왔을 때 자,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두 직선 이상이 나오면 위치 관계를 알아야 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오 마이 갓!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개념. 자, 당연하겠지만 이제 평면에서의 개념입니다. 뭐에서의 개념이라고요? 평면.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면에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 혹시 지우 알아? 세 가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림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심심하잖아요? 집에 가서 그림 그려보세요. 내가 스케치북 펴놓고서 두 직선을 그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항상 여러분들 그림하고 먼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긴 다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문제를 풀었다. 다 외운 거예요. 99.9% 외웠습니다. 응용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제일 많이 나오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한 점,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만날 교자를 써서 교점을 얘기하죠. 이 교점 구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 점에서 만났다. 그럼 두 직선에서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냐? 수민아? 두 직선의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죠? 언제 만나죠? 두 직선의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조건이면 되죠? 맞아요.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만 같지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같지 않으면. 그리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뭘 찾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된다? 첫 번째, 교점 찾아라. 미친 듯이 나옵니다. 미쳤어요. 교점 찾는 건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당연하지만 뭐 교점 찾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아직도 세뇌가 안 됐나요? 뭐 하면 되죠? 두 직선의 연방. 뭐 2차 함수였어. 그럼 2차 함수랑 직선의 연방. 연립방정식이죠. 동시에 해를 가져야 되니까. 교점이라는 거. 이 직선에서 우리가 점을 찍었다는 건 다 해를 점을 찍었다고 했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직선의 방정식. 방정식은 해잖아. 해를 점으로 찍었더니 무슨 모양이다? 직선 모양이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해들이 찍혔어요. 근데 교점은 뭐야? 여기도 해고 저기도 해요. 그 얘기가 뭐죠? 바로 연립방정식의 공통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연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수적으로 연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교점.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날 때도 한 점에서 만날 때도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니까 수직으로 만날 때를 가장 중요하게 배웁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언제? 수직으로 만날 때. 이게 맞다죠. 수직으로 만날 때. 자, 이게 중학교에서 안 배우게 되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요,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중학교 때 배운 것과 달라진 게 뭐냐? 알아야죠. 당연하겠죠. 왜냐? 그걸 내겠죠. 선생님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아닌가요? 중학교 때랑 똑같이 내요? 뭐 장난칩니까? 다 맞겠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재호야? 똑같이 내면 어떻게 해? 뭐 장난칩니까? 고등학교에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배웠던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내는 거. 그거 달라진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중학교 때는 달라잖아. 기울기 돌리면서. 이거 안 나왔잖아, 중학교 때. 두 번째, 뭐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안 배워요. 중학교 때. 당연히 출제가 100% 됩니다. 문제 안에 포함돼서. 뭐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개념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죠. 더 깊숙하게 알아야 돼. 왜냐? 출제 될 거니까 거의. 그러면 수직으로 만날 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따로 배우겠죠. 두 번째 위치관계 이제 뭐가 되냐면 안 만날 때. 두 직선의 교점이 없어. 안 만나. 언제냐? 평행할 때죠. 안 만날 때는 바로 평행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평행하냐? 언제 안 만나냐? 기울기는 같으면서 y절편은 다른 거죠. 기울기만 같아. y절편은 달라. n하고 m'은 달라. 그러면 평행하죠. 얘도 간간히 나와요. 특히 뭐를 많이 물어보냐? 나중에 이제 물어볼 때 이 평행한 거는 이 두 개 평행한 것 사이의 거리를 또 많이 물어봅니다. 뭐를 많이 묻는다고?
거리. 얘는 교점이 없잖아. 교점 구하라고 할 리가 없겠죠? 아니, 교점 어떻게 구해? 그러면 이제 물어봐. 애들이 가끔 물은다? 근데 얘는 거리가 없어요. 야, 만났는데 뭐 어떻게 거리가 있냐, 지금 벌써. 얘가 뭔 거리가 있겠냐, 씨. 벌써 만났는데, 그 뭐 거리 0입니까?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는 거리를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나왔는데 거리를 물어봤어. 그러면 100% 어떤 상황인 거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행한 거야. 야,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물어볼 일이 없어요. 이걸 뭐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오지 않더라도 다 둘째 나왔어. 근데 갑자기 거리를 물어봐. 생뚱맞게.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서 평행하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되겠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세 번째 위치관계가 뭐죠? 우리 수민아? H 제일 안 나오죠? 야, 이거 뭔 재미로 내냐? 야, 씨, 이거 뭐 문제 낼 게 있냐? 야, 이거 뭐 내냐 이거? 야, 이거 내겠냐? 내겠어? 거의 나올 확률 0%.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언제냐? 기울기도 같고, 뭐도 같을 때? y절편도 같을 때, 그때 이제 된다는 거죠. 안 나오죠. 뭐, 이거 뭐 출제 되겠니? 이거 뭐 거의 뭐 볼 일이 없어요. 그래요. 잊어요. 일단 세 개가 있다. 특히 이제 Q왕장은 얘다. 만날 때, 특히 수직으로 만날 때. 이제 수직으로 만날 때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수직으로 만날 때 뭐만 영향이 있을까? 우리 수민아. 수직으로 만날 때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기울기만 영향을 받죠. 그 y절편은 위아래로 평행이동 하는 거잖아. 야, 수직 만났어. 평행이동 해봤잖아. 수직이지. 그러니까 수직한다는 거는 기울기만 영향이 받는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증명해 보는 거죠. 뭐 증명할 때 여러분들 뭐 쓰겠어요? 증명할 때. 뭐 쓸 것 같니? 우리 소희야. 수직 나오잖아. 우리의 든든한 수직 하면 어떤 할아버지가 떠오르죠? 피타 할아버지. 죽지 않는 그 피타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해보시는데 뭐 되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 정도 해보세요. 이게 응용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수직한 거 쓸 때.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일단은 둘 다 원점을 지나는 걸로 해요. 왜냐? 어차피 뭐 기울기밖에 영향이 없으니까. 뭐 굳이 y절편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증명할 때.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y는 mx를 하고 두 번째로는 수직하는 거니까 y는 m'x라고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하는 거죠.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되게 간단해. 이 직각삼각 만들려고 낀 x가 1일 때 그냥 그거예요. 직각삼각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 x가 1이잖아. 그럼 y좌표는 여기 데이터가니까 이게 1, m 좌표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오죠. 여기 좌표 뭐 되겠냐? 1, m 프라임이 됩니다. 뭐 m 프라임 옹수겠죠. 뭐 당연히 알겠지만. 그럼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뭐를 구하면 되죠? 세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세변의 길이가 우리 정과 점사의 공식을 다 배웠잖아. 안 배웠어요? 정과 점사의 공식? 다 배웠죠. 길이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피타 할아버지를 갈 거예요. 뭐 여기 길이부터 할까요? 여기부터 y절편 위에서 아래 거 빼고 뭐 누가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값 붙여. 어차피 제곱해. 뭐 절대값 관계 없어. 여기 길이는 m-m'의 절대값. 뭐 누가 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절대값 붙이면 되죠. 뭐. 미지수니까. 자, 여기 길이는 뭐 0,0이랑 얘랑 거리 공식이니까 정과 점사의 공식 쓰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나오겠습니다. 여기도 2점하고 2점하고 거리 공식 쓰면 루트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습니다.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 피타 할아버지. P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러면 끝납니다. 증명이에요, 이게. 어렵나요? 어려워요? 증명? 너무 어렵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잖아. 소희야, 이거 증명 불가능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증명 정도는.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절대값 탈출하겠죠? 그래서 m-m'의 제곱은 요거 제곱 m 프라임 제곱 더하기 1. 얘 제곱하면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다 루트 씌우겠죠. 이거 써볼게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EMM 프라임은 2예요. 그래서 MM 프라임은 뭐가 나오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수직 조건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으로 만납니다. 자,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죠. 간단한 증명이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는 사람 혹시 있어요? 있어요? 없겠죠. 뭐 피타고라스 모르면 지금 거의 뭐 이건 뭐 8등급도 알던데 피타는 다 들어봤다. 선생님 저 피타 정도는 제가 압니다. 그 수학 포기한 애들도 피타 할아버지 정도는 알던데요. 제가 보면 거의 뭐 피타 할아버지는 뭐 거의 살아 계시죠 지금도. 이름이 뭐 항상 부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은 되겠죠. 이제 유형 10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1192번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는 XY에 B가 똑같으면 돼요. XY, B. 그냥 XY, B가 똑같으니까, 3분의 K-2하고, 여기 마이너스 1분의 K가 같다. 뭐, Y 개수분의 X 개수 B 같다. 뭐, 돼요. 대충 푸세요. 양변 곱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3K니까, 4K는 2가 나와서 K는 2분의 1. 자, K가 2분의 1이 되면, 근데 이거 사실 수직도 구해야 돼? 야, 수직도 구해야 되면 그냥 표준을 만들자. 소리야. 그게 낫겠죠? 수직도 하려면 표준을 바꿀게요. 기울기만 구할게. y는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 요게 기울기입니다. 여기는 y는 kx니까 k가 기울기입니다. 둘이 같다. 그냥 표준 바꿔서 하자. 여러분들. 첫 번째 평행. 표준 바꿔서 할게요. 기울기만 구했어요.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하고 k랑 같다. 3 곱하면 3k, 4k는 2. k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수직이다. 수직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우리가 수직할 때 곱해서 마이너스 1보다는 더 뭐를 많이 쓰냐면 뭐 더 많이 쓰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한쪽이 나머지의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직이 되려면 얘가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죠. 곱해서 마이너스 되려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의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게 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역수 취하면 k분의 1이죠. 거기다 마이너스 취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한 기울기가 3이었어. 그럼 이거의 수직된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이게 수직한 기울기 구하는 방법입니다.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 때도 그냥 여기 이 기울기는 요거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이렇게 이제 구할 때도 많습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도 많이 쓰지만 이것도 많이 써요. 그냥 실제적으로. 역수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뭐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가 되겠고 마3 넘어가니까 뭐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k-3 k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k 값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는데 요 k 값은 베타인데 양수래요. 얘가 되는 거죠. 얘는 알파.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 베타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3. 둘 곱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심심하니까 졸리죠? 여러분들? 1196번 한번 풀어보세요. 1196번 풀어보시고요.
하나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 12부터 18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화요일쯤 되면 직방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6월 4일이 되겠죠? 아쉽지만 우리가 6월 6일 날 쉬네요. 너무 슬퍼가지고 불러야 되나 이거? 근데 화목투반이 거의 안 쉬어가지고 근데 시험 대비가 슬슬 들어가야 되네요. 화목토반을 한번 불러야 되나? 테스트 한번 볼까 하면서 부를까? 수민아, 목요일에 테스트 한번 볼까? 아니야? 응? 일단 한번 고민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그런 거죠. 자, 1196번 한번 풀어보세요. 1196번이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 뭐 기울기부터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는 첫 번째 놈의 기울기는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직선 기울기 1번. 1번은 a분의 마이너스 1의 기울기고 직선 2번의 기울기. 직선 기울기 2번의 기울기는 b분의 2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얘랑 수직입니다. 얘가 얘랑 수직이야. 그다음에 직선 1번과 직선 1번의 기울기가 a분의 마이너스 1이고 직선 3번 얘는 평행이 돼요. 얘 기울기는 b-3분의 1입니다. 넘기면 얘네 둘은 평행. 1번과 3번이 평행, 1번과 2번이 수직입니다. 그럼 식 두 개가 나오겠죠? 연방에서 A, B 구하는데 뭐 곱셈공식 변형한 거 보니까 더하기랑 곱하기 나오나 봐요. 이거 구하는 거 보니까 덧셈과 곱셈 나오나 봐요. 곱셈공식 변형한 거 보니까. 그럼 이제 수직이라 그러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1, B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약분돼서 A, B는 2다. 둘이 같다. A분의 마이너스 1과 B-3분의 1이 같다. 라고 해서 A랑 B-3이랑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다. 부호 반대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반대라는 거죠, 밑에가. 그래야지, 둘이 부호 반대해야지 여기 반대니까. 같겠죠? 그래서 이제 덧셈과 곱셈이 나오죠. 뭐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는 순간 나와. 뭐 다 알고 있죠? 뭐 이 정도는 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곱셈공식 변형. 이게 3의 3승 27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9이 18. 답은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쉬운 문제들이죠. 다 이런 문제들은 뭐 수직과 평행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앞장에 나오겠죠? 맞으세요? 수민아, 맞으세요?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틀리면, 이거 틀리면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보너스 같은 문제 있잖아. 그치? 소위야. 보너스 문제잖아, 이런 거. 맞아요, 주는 문제죠? 태직선의 위치관계,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태직선의 위치관계는 좀 복잡해요. 자, 소희야, 태직선의 위치관계 뭐 있을 것 같냐? 뭐, 그려보면. 삼각형 될 때, 어우, 좋아. 신선했어. 삼각형. 삼각형 나올 수 있죠. 태직선의 위치관계. 각각 하나씩 만나서 세 점에서 만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개는 평행하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세직선이 평행하다. 세직선이 다 평행해. 또 없을까요? 이건 안 만나고, 이건 두 점에서 만나고, 이건 세 점에서 만나네? 왠지 한 점에서도 만날 것 같지 않냐? 느낌이 있지 않냐? 한 점? 왠지 한 점도 있을 것 같지 않아? 안 만났지? 이거 두 점 만났지? 한 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직선이 다 한 점에서 만나요. 교점이 하필이면 하나 다 모였어요.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퇴직선 나올 때는 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육과정에서 사실 잘 배우지 않아요. 개념도 안 배웁니다. 근데 문제가 나와요. 응용이래. 야, 2개 배웠으면 뭐 3개도 배울 수 있는 거지. 상상하면 되잖아. 막 이러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되게 과대평가합니다. 개념도 안 느껴주고 막 하려 그래.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 빼고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세직선이 나왔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2직선 이상이 평행하던지 뭐라고? 2직선 이상이 평행하던지 아니면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던지 이러면 뭐가 안 만들어진다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보통 방금 소희가 얘기했지만 이거 잘 안 까먹거든요. 얘를 잘 까먹어요. 누구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봐봐. 소희한테 방금 물어봤어요. 근데 소희가 얘가 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까먹으면 얘 때문에 까먹는 거야.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튀었다. 그러면 얘를 빼먹는 거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를 빼먹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 평면을 4등분한다. 평면을 4등분하면 세 직선이 다 평행한 거예요. 얘가 4등분이에요. 평면 4등분. 얘는 6등분.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7등분. 얘는 6등분. 얘는 4등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난치면서 나와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왜 내는지 모르겠어. 승민아. 퇴직선이 치는 게 안 배우잖아. 개념으로 안 배웠잖아. 왜 내는 거예요? 왜 내죠? 그래서 1197번에 보면 지금 퇴직선 나왔죠. 문제에서 삼각형 이루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는 2번, 3번, 4번 1번? 아니야 2번이나 3번이나 4번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1197번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림 그리면 알겠지만 이게 기울기가 일단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1이거든? 먼저 셋이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셋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1197번을 찾으라고 할 때 일단 세 직선이 다 평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또 하나는 몰라요, 기울기. 또 하나는 기울기 알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1. 그러면 첫 번째 평행해가지고 삼각형 안 만들려면 a가 마이너스 1이든지 a가 1이든지 2개 이상이 평행하면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 둘이 평행해요. 안 생겨요. 오케이. a가 1인 경우 안 생겨요. 둘이 평행해요. 이렇게 했는데 답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소희가 얘기하지 않았던 세직선이 한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오답률은 얘 때문입니다. 그래서 봐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세직선이 한 점을 지나는 건 어떻게 구해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요. 얘가 거기 지나는 거야. 그 세 번째 거.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거는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합니다. 느낌적으로는 1, 마이너스 1이네요. 이 두 직선의 교점 뭐라고요? 1, 마이너스 1이에요. 연방하면 1,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 대입해요.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죠. 띠리리. 얘가 1, 마이너스 1이었다. 띠리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빼먹는 거야. 얘를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1, 마이너스 대입하게 되면 넘어가면 마삼은 A. 그래서 A는 마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답률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0이 나오는 거죠. 실제 답은 뭐지다? 다 더하면 마삼이었는데. 그래서 오답률은 0이 많이 나온다. 다 더하면 마삼이 되겠습니다. 답이에요. 그죠? 0 많이 나오겠지, 소리야? 많이 나와요. 평행한 것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이제 응용으로 봐봐. 1199번 볼게요. 1199번은 교점이 두 개가 된대. 교점이 두 개 된다는 거는 두 개만 평행한 거야.
자, 1199번은 교점이 2개라는 얘기는 2개만 평행. 2개만 평행. 오케이? 2개만 평행. 3개 다 평행하면 안 돼. 2개만 평행. 하나 달라요, 부호. 그럼 1200번. 좌표평면 4개 영역. 이건 뭔 얘기죠? 3개 다 평행해. 셋 다 평행. 셋 다 기울기 다 똑같아. 1200번은 셋 다 기울기 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좌표평면 4개로 나눠진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이제 풀면서 끝내야 되겠죠. 1201번.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삼각형이다. 야, 직각삼각형이다. 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직각삼각형이 돼야 돼. 일단은 세 직선의 길이가 달라. 세 직선의 길이가 달라.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안 만나. 그럼 일단 삼각형이 나와. 삼각형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각이 뭐가 돼야 되죠? 직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직각이 되려면 아까 배웠잖아. 근데 직각으로 만날 때 언제 직각으로 만나냐? 수직일 때. 두 직선이 수직인 거야. 두 직선이 수직이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두 직선이 수직이면. 한 개만 수직하면 되잖아. 뭐 아니야? 각 한 개만 수직이어도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제는 이걸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풀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피타로 가지 마세요. 수직 조건.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리고 다 평행하지 않아. 기울기 같은 놈 없어. 기울기 다 달라. 오케이. 두 직선 수직해.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만 않으면 이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1201번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세 직선 사실 우리 정확하게 개념 안 배우는데, 내가 아까 좀 해줬죠? 안 나와서. 그림 그려보니까, 나온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이제 직선이 여러 개 나왔죠? 이제 직선이 여러 개 나왔고요. 다음 시간 때는 이제 직선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이제 활용들을 좀 풀어보시면 돼요. 활용들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앞에 점도 배웠잖아. 점과 직선이 같이 나오는 걸 배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되는데, 이제 그걸 배우면서 직방이 끝납니다. 안녕! 그래서, 봐봐. 처음에 시작은 그림을 한번 떠올려보는 머릿속에서 직선이 하나만 나오는 거야. 오, 되게 좋아. 직선 하나 나올 때. 직선 하나 구하래. 그러면 2점 아니면 한 점과 기울기 찾으라는 거야.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다가 직선 하나만 나오니까 좀 심심하지. 그러니까 직선이 일단 2개가 나와요. 그치? 하나만 나왔잖아. 하나만 나오면 좀 심심하게. 2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나오니까 위치관계가 이제 3개가 나왔죠. 뭐 수직하게 만나던지, 뭐 한 점에서 만난대, 평행하대, 일치한대, 뭐 그거 나오는 거야. 2개만 나오니까 또 좀 심심하네? 그러니까 또 몇 개 나온 거죠? 또 3개 이상이 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막 직선 여러 개 나온 거 막 활용 나오다가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죠? 점도 우리가 배웠잖아, 앞에서. 점하고 뭐도 나오면 된다? 직선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럼 점점 응용이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이제 원만까지 배우면 점도 나오고, 직선도 나오고, 원도 나와요. 아주 신나죠. 근데 원도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막 2개 나오고, 막 3개 나오고, 막 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응용이 많이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배울 때마다 점점 복잡도가 늘어나는 거야. 응용시키기가 빡세지는 거야. 근데 원도 이제 2개가 되면 뭐 매접도 하고 뭐 2점에서도 만나고 막 이러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슬슬 혈압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배운다고 해서 복잡도가 하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배우면 복잡도가 막 제곱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막 되게 짜증나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배워서 딱 하나만 나오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좀 쉬운데 그러니까 이 동해 방정식이 응용이 심하게 되면 아주 신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유도가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막 내요. 이거 응용이야. 다 배웠잖아. 그리고 막 내요. 그럼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 보면 근데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다가 또 짜증나는 게 중학교 도형 성질이 다 튀어나와요. 얼마나 짜증나죠. 고등학교 것만 나와도 짜증나는데 막 중학교 것도 막 같이 나와요. 아주 신나요. 그러면 이제 풀다가 이건 뭔가요? 이건 선생님 제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개념부터 배울 때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응용이 가면 더 괴랄한 거예요. 뭐 지금 배우는 개념도 아주 쉽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응용되면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짜증난다.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상대평가잖아. 다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늘 할 테니까 숙제 해오시고 복습 잘 해오시고 아까 내가 강조했던 것들은 꼭 그림 그려가면서 그림으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